예, 안녕하세요. 악성 루머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악통수 인사드립니다. 제 친구가 제 영상을 보더니만은 너무 길다고 지루하다고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뒤통수를 치기 전에 이거 또 시작하고 해야겠죠? 예, 문은상 대표님은 사제로 신라젠을 매수하십시오. 예,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면은 매수하십시오. 연봉 50%를 삭감하십시오. 예, 문은상 대표님께서 사제로다가 신라젠 주식을 많이 매수하신다면 연봉까지 삭감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소액 주주들이 다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철저히 감찰하라. 예,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윤석열 총장이 최측근 검사장의 휴대폰을 검사 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뉴스에서 내보내고 있죠. 그런 의혹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최측근 검사장 휴대폰만 검사하면 되는데 채널 A 기자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 거를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예, 문은사 대표님 자신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신라젠 주식을 사재로다가 대량 매수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좋은 뉴스 먼저 시작을 할까요? 예, 좋은 뉴스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쭉 오늘 신라젠이라고 치시면은 쭉 올려보겠습니다. 관련도 순으로다 검색을 할게요. 예, 이 뉴스가 떴죠? 신라젠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발굴 일정 절반으로 단축. 자, 보시면은 여기 클릭해 놓은 게 있네요. 여기 클릭한 게 있는데 이쪽에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 솔직하게 저는 뭐 주식도 잘 몰라요. 단지 기대로 샀고 위험은 제가 감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의 어떤 바이오라든지 주가 차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보다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은 이거를 읽고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라젠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발굴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공지한 6주에서 3주로 단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미 지역의 물질 개발은 6주 이내, 국내는 12주 이내로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이거를 신라젠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6주 이내 뭐 하겠다. 쭉 가면 레귤러 트랙은 12주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말들이 되게 많았었죠. 어떤 말들이 많았냐? 야, 또 신라젠에서 또 문은상 대표님이 또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번 기회를 또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한번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100여 개 바이오 업체에서 전 세계 100여 개 바이오 업체에서 지금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다 뛰어들었는데 6주, 12주 제가 생각했을 때 짧긴 짧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뉴스에 오늘 기사 보니까 2시였나요? 예, 2시 오늘 14시 18분 기사에 6주에서 3주로 단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6주에서 또 9주로 늘렸다고 하면은 장난치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3주면은 얼마든지 짧게 기다려볼 수 있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있나 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뉴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는 12주 이내로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6주에서 3주로 단축했다는 것은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당겨진 개발 일정에 따라 다음 주에는 북미 지역이 아마 캐나다로 알고 있는데 후보물질 2종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주에는 동물 실험에 돌입할 계획이다. 빠르네요. 동물 실험을 위한 발주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19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또 차주에 동물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3주 이내에 신라젠이 향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물론 신장함도 있지만은 여기서 주가가 또 곤두박질지 10,000원대 이하로 떨어질지 아니면 12,000원에서 그 이상으로 많이 점프를 할지는 3주만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되게 긴장이 되시지 않을까. 저도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신라젠이 개발하는 코로나 백신은 백신이아 바이러스를 매체로 한다. 백신이아 바이러스는 약 200년간 천연도 백신에 쓰이던 바이러스다. 신라젠은 백신이아 바이러스를 유전자 제조합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제도 개발 중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백신이아 바이러스는 지놈 사이즈가 커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다양한 부분을 탑재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항원성이 커지게 돼 인체에 주사했을 때 항체 생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빈도가 적은 부분을 매개체에 탑재하면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신라젠은 백신 개발 전략을 북미 지역과 국내로 이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보관이다. 이중 일정이 앞당겨진 북미 지역의 연구는 자가복제 바이러스 벡터를 기반으로 한 백신 물질 개발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신 물질을 체내에 주입하면 독성이 없는 코로나 항원이 많이 복제돼 동시에 이를 공격하는 항체 생성도 많아지는 기전이다. 자, 6주에서 3주로 줄었으니까 여러분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주 이후에 결정이 어떻게 날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바이오는 반반이라고. 성공하면은 대박, 안 되면은 주가 폭락.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을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신라젠 화이팅입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신라젠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이건 제가 찾느냐고 검색을 했어요. 자, 신라젠 이건 닫고요. 또 하나 있네요. 신라젠 행동주의 모임 그 카페가 있는데 밴드하고 거기서 엄청난 일을 해놨습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 검찰 신라젠 사건 수사 결과 조속히 발표해야. 바이오 기업 신라젠 소액주주 3,0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 중인 신라젠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신라젠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신라젠 사건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 매도 여부라는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의 방장님과 주주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제가 여기서 전해드리고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은 MBC 보도에서 드러난 채널 A 기자의 여권 인사 관련 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 결과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하자마자 검찰에서 발표를 했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신라젠을 검색을 했을 때 이거부터 할게요.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이죠. 진짜 신라젠을 어떻게 해서든지 엮으려고 신라젠과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 쓰는 거 보세요. 총선 앞두고 여권 개입설, 신라젠 전 대표 2명 영장 청구.
한번 볼게요.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인 신라젠 주주 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전 대표인 곽병학, 이용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자, 여러분 되게 웃기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개월이 거의 7개월이 예,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전 대표 있잖아요. 곽병환, 그 다음에 이용환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 분명히 조사가 일찍 끝났을 텐데 이거 계속 들고서 뭔가 자꾸 연관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게 여러분도 느끼시죠? 검찰, 윤 총장하고 검찰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 검찰들. 빨리 그 해당 검사장 채널 A와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윤석열 총장은 그 검사장의 휴대폰을 감찰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요거는 메인 제목으로 올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래로 검찰이 신라젠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으로 수사도가 더 빨라질 거는 관측이 나온다. 참, 중앙일보 글 쓰는 거 보세요. 이걸 비판을 해야죠. 압수수색하고 조사한 지가 얼마인데 8개월이나 됐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걸 빨리 발표했어야죠.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여권 개입 인사에 나오는 신라젠 관련 강제 수사에도 나선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미 강제 수사 했었습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계속 이것 때문에 신라젠 주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 줄 아세요? 빨리 내부 정보 이용했는지 그 사람들 처벌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쭉 읽고 신라젠 주심 폭망전 팔아치워. 사실상 문흥상 대표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거는 신라젠 주식이 아마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문흥상 대표가 여기에 관련되지 않기를 엄청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흥상 대표님 이렇게 주주들 마음이 다 똑같으니까 빨리 대량으로다가 주식 매입하십시오. 검찰은 곽 이전 대표에게 시장자본시장법 위반, 첫 번째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자세는 안 나왔어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여기에 면역항암 치료제로 알려진 폐사백의 임상실험이 중단될 것을 사전에 알고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막다한 세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3일 난다네요.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검찰하고 채널 A 언론 검언 유착 제가 봤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주가가 언제부터? 2017년 하반기부터 폐사백 임상 실험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급등했다. 자, 넘어가시고 이쪽에 다 설명드릴게요. 신라젠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중 임원과 그의 친인척 특별관계자들의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신라젠 주가는 요동쳤다. 만약에 진짜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즉각 처벌해야죠. 엄한 벌을 줘야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 신라젠 상장 배경에는 다른 힘이 있었나? 또 검찰은 신라젠의 여권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당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신라젠이 기술 특례 상장이 될 수 있는 배경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어깨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참 되게 웃긴 거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라젠의 여권 인사 개입설, 신라젠 상장하는 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입니다.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으로 임명돼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순실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입니다. 신라젠 상장이 언제냐? 2016년 12월 26일입니다. 이때 모든 그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미래통합당 아니면 새누리당 아무리 이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예,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이니까 예, 새누리당 시절이었어요. 근데 신라젠 상장이 2016년 12월 6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여기에 힘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날 2017년 3월 10날 탄핵됩니다. 그리고 신라젠 주가 상승 시기는 2016년 12월 6일 날 상장을 하고 2017년 5월 1일 날 그 상장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아까 그 뉴스처럼 하반기에 폭발적으로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9대 당선 대선은 언제였냐? 2017년 5월 9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7년 5월부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선 이전부터 어떤 회사하고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대선 자금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 근데 2017년 5월이에요. 만들었으면은 이 선거 전에 했어야 되죠. 근데 누가 이렇게 탄핵이 될 줄 알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10월 29일, 그 신라젠 상장은 2016년 12월 6일이에요. 민주당이 야당이었단 말이에요. 힘을 써봐야 얼마나 썼겠어요. 기술특례 상장을 시키는데 이거 여당이 상장시킨 거 아니에요? 조선중앙일보 말을 만약에 빌리자면은 그때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다 똑같은 당이니까 그때 그 당들이 상장시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중앙일보는 다시 한번 조사해보시고 글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017년 하반기에 신라젠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여권 인사들이 곧바로 관여했다고요? 민주당이 관여했다고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인데 계속 유시민 작가 못 들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조사 들어오라 이거예요. 자기 고소하라 이거예요. 거의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신라젠 주가 한번 쭉 보고 가겠습니다. investing.com 많이 쓰시죠? 세계 주식과 그 다음에 지수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플 까시면 돼요. 휴대폰에. 자, 보시면은 2016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016년 12월 1일부터 나오죠? 자, 쭉 가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좀 올릴게요. 다시 검색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노트북으로 하는 거라서 너무 불편해요. 게다가 또 맥북이라서. 자, 보시면은 대선 2017년 5월 대선 7일 5월이 어디 있어요? 하기 전에 이때 주식을 띄웠어야죠. 대선 자금을 마련하려면은 여권 인사들, 그러니까 지금의 여권, 그때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들이 대선 전에 탄핵되자마자 이때 띄웠어야죠.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차트도 중앙일보 기사 쓰려면 제대로 써야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점을 제가 5월 1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5월 1일까지는 수평하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점프하기 시작한 거는 2017년 8월부터 2017년 8월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조사해 보시죠. 그 뭐 자금 추적을 하든 그 두 사람, 그 전 대표 두 사람, 그 임원분들 그만두신 분들 조사해가지고 자금 추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어느 당에다 더 많이 줬나? 어느 국회의원한테? 안 그러겠어요? 상장은 2016년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라전에 가가지고 아까 여기 있죠? 아까 설명 이거 그거에 관련된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신라전 최신 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처 약속한 게 비검사장 아니냐? 나는 비검사장이라고 한 적이 없다. 자, 조선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얘들은 똑같아요, 지금. 조선, 동아, 지금 다른 언론사 한번 보실래요? 자, 중앙일보, 조중동이 여기냐? 아주 계속 올려드네요. 아이고, 참. 어떡합니까? 좀 볼게요. 선거 관계없이 파헤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사설로 뭘로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관계없이 파헤쳐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만약에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싹 잡아 처벌해야죠. 아까 네이버 뉴스 한번 볼게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이날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유착 의혹과 관련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한 것을 두고서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는 것이 인권부의 일인데 채널 A 건은 그런 사안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윤 총장 이거 작정을 했네요. 네. 제가 생각해도 유이사 장관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이 수박만한 것이라면 수박은 안 보고 수박씨만 캐겠다는 뜻이라며 검사장에 대해 검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제목은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찰하라 라는 제목이 될 겁니다. 앞서 MBC는 채널A 기자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 측에 현재 검사장이 친분을 걸으며 유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고 보도했다. 유 이사장 검찰이 해당 기자의 휴대폰을 조사해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과 통화 놓은 메시지가 나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을 못하게 막은 것은 기자의 핸드폰을 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시간을 끌어덮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했죠. 방송에서. 그는 윤 총장은 사실상 식물 총장 사태다. 부인과 장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총장은 위치는 바닥에 추락했으며 검사장이 윤 총장 오른팔이라고 생각한다. 직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내 손으로 검사장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선이라고 본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떴고 쭉 볼게요. 갈릴레오 있고요. 네, 그리고 3시간 전 뉴스 아까 또 3시간 전에 일간 리더스 경제 신라젠 이달 중 코로나19 백신 동물 실험 돌입. 이렇게 하겠네요. 제목을. 윤석열 총장은 신라젠 의혹에 대해서 검사장을 감찰하고 즉각 휴대폰 내용을 확인해라. 휴대폰 내역을 확인해라. 그리고 오늘 좋은 뉴스도 있었으니까 오늘 신라젠 떠오르나 딱 하면서 제목으로 쓰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자, 윤석열 총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다양하게. 검찰 윤석열 장모 부인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검찰이 검찰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게다가 윤석열 장모 건은 윤석열 총장이 사인데 어느 검사들이 그걸 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말도 많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최신순 볼게요. 자, 어느 뉴스 볼까요? 네이버에서 정권 잃으면 다 죽는다는 사람들의 윤석열 때리기. 아니 검사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청렴 자기는 깔끔하다고 그러는데 검사장 곧바로 국민들이 원하는데 신라젠 주주들도 원하고 빨리 즉각적으로 감찰하세요. 무슨 인권위원회에다가 그걸 맡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파이낸셜 뉴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 언론들이 뉴스화 안 하고 있어요. 조중동만 연락에 특히 그 다음에 몇몇 당들만 쓰고 있어요. 채널A 검색해 보겠습니다. 최신수 할까요? 최신수 볼게요. 최신수를 보는 게 황희석, 윤석열의 법은 생구라, 뻥, 정진석, 고향사람 윤석열 지키겠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쓴 거겠죠. 선처 약속한 게 비검사장 아니냐. 나는 비검사장이라고 한 적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검사장. 아까도 나왔는데 조선일보 채널A 기자 제보자 녹취록 공개.
자꾸 윤석열 검찰 측근 비검사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난달 채널A 기자는 제보자 X로 알려진 사기 전과범 지보 씨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이고, 아무튼 앞서 지 씨가 저는 뭐 할 말이 없어. 이게 중앙일보에 쓰는 기사 실력입니다. 언론개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검사장이 누군지 모르는데 기자님이 검색해보라고 해서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대답이었다. 지 씨가 비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도록 유도하려자 채널A 기자가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이고. MBC 뉴스데스크는 31일 비검사장이 유착해 신라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특별한 게 없고 아까 공정위가 뭐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휴대폰 까면 됩니다. 뭐 이렇게 조중동에서 아무리 뭐 저기 해도 다 필요 없고 휴대폰 까가지고 딱 공개하시면 됩니다. 예, 두 사람 거. 예, 그러면은 통화 안 했다고 하는데 해당 검사장도 그렇고 그 채널 A 기자도 그 해당 그 관련해가지고 통화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했다고 하는데 채널 A 기자는 본인 말로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자기 말로 다 얘기를 했고 녹취로 공개됐죠. 녹음 공개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휴대폰 까고 예, 그 해당 검사장 그 지목된 검사장 휴대폰 까가지고 통화 내역이 있는지 그 기자하고 통화했는지 검사해보면 되죠. 그때 검사장이 나는 뭐 부산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뭐 신라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내가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냥 휴대폰 까가지고 그 기자랑 통화했는지 몇 번을 통화했는지 보면은 예, 합리적 의심이 나오겠죠. 의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방통위 추가 검토 채널 A 재승인 여부 쭉 볼게요. 예, 방송통신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포함된 뭐 진상조사를 거치고 뭐 쭉 넘어가는데 채널 A 전무로 불러 MBC가 보도한 검찰 유혹 사실관계를 해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지상파 말고 기본적으로다가 이런 뭐 기본적인 그 작은 언론들은 방송 통위 기간마다 특정 기간 동안 하다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지 계속 방송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BC가 그래서 이제 방통위에서 그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날 위원회 회의는 최근 MBC 등을 통해 채널A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권역성 등에 관련한 재승인 방송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마련됐다. 김재호 채널A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철 전 밸류맨스 코리아 대표를 만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검찰 수사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뭐 이미 녹음이 나왔으니까 그 기자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그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한 거다. 잘못한 거죠. 채널에 의해서. 그 기자가 뭐 그 기자 단독으로 하나요? 회사에 똑바로 해야죠. 현재 내부 인사만으로 꾸려진 조사 구성 외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방통위원회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사해야죠. 채널 A에서 진짜 그 지시가 내려갔는지 그 기자한테 윗사람이 그리고 휴대폰 검사해야 되고 또 향후 검찰 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보도에서 언급된 녹취록이 채널 A 내부 조사에서 특정인의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채널 A 의견 청취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널 A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사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알아보니까 방통위에서 채널 A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죠. 뭐 제대로 하겠어요. 채널 A나 조중동이나 똑같은 데인데 채널 A가 동아일보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준비도 안 하고 대충 방송을 하는데 제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아무튼 신라젠 3주 안에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거를 이제 약으로까지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3주 안에. 그러면은 정부에서 아마 적극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하다 보니까 빌 게이츠 코로나로 검색을 할게요. 네, 문 대통령 빌 게이츠와 통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네, 3주 안에 신라젠이 제일 먼저 가능성을 내보내면은 게임 오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관한 협력을 강해 나가기로 청와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빌 게이츠와 이사장과 통화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 보험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난리도 아니죠. 전 세계가 한국 따라하기 하고 수출 많이 하고 있죠. 이에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노력 붙지 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여러 연구소, 제약회사,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치료제 개발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니네. 왜냐면 빌 게이츠가 이거인가요? 그 빌 게이츠가 돈 엄청나게 그 100개 중에 10개 투자를 한다고 10개 바이오 업체에다가 투자한다고 뉴스가 났거든요. 백신 투자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있다. 빌 게이츠가 개발 중 코로나19 백신 100여 개 중 10개가 유망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쭉 한번 볼게요. 이거 뉴스 다 보셨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투자가 현재 크게 부족하다면서 부국들에게 국내 총생산의 몇 프로를 위해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죠. 경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한국이 되게 잘하고 있고 컨트롤 잘해가지고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게이츠는 FTY 화상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국가도 접근할 수 있는 백신 제조와 유통을 지원하기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설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에 GDP의 5% 정도 내놓은 것은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의 코로나19 개발을 위해 2억 5천만 파운드와 하나 3,771억을 기부했다. 와우. 대박이네요. 영국에서. 게이츠 재단은 CPI 창설자 중 하나이다. 대박이네요. 또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19 백신을 위해서 6억 9천만 달러를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와 민간 자선단체의 연합체인 CPI는 현재 8종류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긴급 호소한 바 있다. 미국은 CPI 코로나19 개발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존슨앤존스 백신 연구에 5억 달러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다. 코로나19 연구하는 또 다른 회사 모더나에 대해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원을 약속했다. 존슨앤존스. 미국은 또 2조 2천억 달러의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이렇게 쭉 강화했다. 이게 자, 빌 게이츠도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지금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마 다른 나라보다 좀 우리나라가 그게 막 돈이 남아도는 나라가 아니라서 많이 저기는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업체들이 예전부터 바이오 산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번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이 개발하는데 물론 실패도 하겠지만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음은 신라젠이죠. 네, 하지만은 네, 뭐 신라젠이든 어디든 그 업체들이 나와서 백신이 나오면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도 다 올라가지 않을까. 신라젠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무튼 기대를 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아무튼 제 영상 많이 부족하고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찍지 않는 날까지 오기를 기대하며 네, 영상 이제 저기 안 찍게 되면은 이제 그만둬야죠. 이제 저도 굳이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저도 열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튼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휴무 잘 보내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손 씻기, 그다음에 이런 부분 잘 지키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면역력 강한 음식과 운동, 집이든 밖에서 별도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신라젠 파이팅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